안녕하세요. 캐드공방의 김쌤입니다.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기사 실기시험 MCT 공개 문제 강좌입니다. 실기시험은 2D는 50분, 그리고 3D는 40분 이내에 문제 도면과 일치하는 수기 프로그램을 작성한 다음에 1시간 30분 이내에 공작물 원점 세팅하고 가공을 해서 완성품을 제출해야 하는 시험입니다. 2D의 경우는 메모장을 사용해서 수기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VCNC로 시뮬레이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본 강좌에서는 심코어를 사용해서 수기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시뮬레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D의 경우에는 이러한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CAM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수기 프로그램을 뽑아내서 VCNC로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3D 프로그램과 마스터캠을 사용해서 수기 프로그램을 완성시키고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수기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기초 부분이 있는데 매 강좌마다 일일이 덧붙여서 설명을 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기초로 알고 있는 분들은 또 번거롭고 지루하게 되기 때문에 먼저 공통 기초 부분 그리고 드릴 가공 기초, 그래서 센터 드릴이라 드릴 가공의 기초 부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윤곽 가공 기초, 그리고 포켓 가공의 기초, 그리고 마지막으로 탭 가공하는 기초 부분을 강조를 나눠서 먼저 강의를 진행한 다음에 총 시험 문제 20개 문제 중에서 비슷한 유형끼리 묶어가지고 분류를 시키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난이도가 좀 있는 그런 문제들을 선정해서 풀이해 드리는 그런 구성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수기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절대 좌표값과 상대 좌표값을 사용합니다. 좌표값은 공작물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이렇게 도면에 원점 마크가 표시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을 공작물 원점으로 세팅을 해주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양의 방향이나 위의 방향을 플러스, 그리고 음의 방향이나 아래 방향은 마이너스 좌표값을 사용해서 작성을 하고요. 여기에 있는 공작물 원점은 기계의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설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 공작물 원점을 세팅하는 방법은 별도로 강좌를 하도록 하고요. 대표적인 밀링 절삭 가공법은 공구가 회전하고 일감이 3축 방향으로, 다시 말해서 X방향과 Y방향 그리고 Z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서 가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밀링 가공은 이러한 2D 평면 가공이 있고 이러한 3D 가공이 있습니다. 시험장에서는 2D 문제가 있고 3D 문제가 있어서 2D와 3D 가공을 둘 다 해야 합니다. 다음에 공구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 일감이 이동하는 방향에 따라서 상향 가공과 하향 가공이 결정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하향 가공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MCT 밀링은 여러 가지의 공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공구를 보면은 이렇게 많은 공구를 사용을 하는데 이 중에서 주로 사용하는 게 여기에 있는 페이스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엔드밀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여기 센터 드릴, 또 드릴, 그리고 탭, 이렇게 해서 5가지를 사용을 해서 가공품을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근데 시험장에서는 여기에 있는 페이스밀을 주는 경우가 있고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참을 하는 경우에는 엔드밀, 센터 드릴, 드릴, 탭 드릴 이 정도는 가지고 가서 가공을 해야 하고요. 페이스밀을 제공해 주지 않는 곳에서는 엔드밀을 이용해서 페이스 면 가공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공작물의 원점을 세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아큐 센서가 있고요. 하이트 프리세터가 있는데 이 2가지 역시 시험장에서 준비를 해주는 곳도 있지만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공작물 원점 세팅을 할 때 엔드밀 하나만 가지고 충분히 세팅이 가능하신 분들은 상관없겠습니다만은 아큐 센서와 하이트 프리세터를 사용해서 원점 세팅을 하는 경우에는 이 2가지의 공구도 지참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실무에서는 공작물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면을 가공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작물에 각각 이 면을 가공을 하고 이 직각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일감을 받게 되면 면 가공을 해서 육면을 수평으로 가공을 해주면서 각을 직각으로 맞춰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공하는 방법은 제일 먼저 일면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면이 이쪽에 이렇게 고정을 시킬 면이기 때문에 이 면이 울퉁불퉁한 부분이라든지 다소 기울기가 있는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번 깔끔하게 가공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반대 방향 2번 면이 되겠죠. 이 면도 역시 깔끔하게 가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여기 3번과 4번 또는 5번과 6번을 고정을 하고 이 1번과 2번 면을 가공을 하기 때문에 이 5번, 6번이나 3번, 4번의 면이 정확하게 수평 상태가 유지되어 있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1번 면과 1번 면을 바닥으로 해서 고정을 시키고 2번 면을 가공을 한 이 2개의 면을 일단은 양쪽 면에 고정을 해주고 위에 면을 가공합니다. 그래서 이 면을 가공을 하게 되면 이 면, 3번 면이 기준면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면을 반듯하게 가공을 하기 위해서 1번과 2번을 먼저 가공을 임시로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3번 면을 가공을 합니다. 이 3번 기준면을 이제 옆에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처음에 가공했던 1번과 2번 면을 다시 정확하게 직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옆에 봉을 이렇게 채워놓고 이 면을 가공을 합니다. 봉을 채워놓는 것은 이 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면이 정확하게
수직이 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봉을 넣어서 일정한 부분 한 군데를 고정을 한 다음에 이 면을 가공을 해 주어야 여기가 직각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3번 면을 기준으로 잡아주고 1번 면과 2번 면을 다시 재가공을 합니다. 1번 면 재가공, 2번 면 재가공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은 1번, 2번, 3번 면이 직각도가 맞춰져서 가공이 됩니다. 이제는 얘를 뒤집어서 4번 면을 가공을 합니다. 이때 4번 면을 가공할 때는 여기에 3번과 4번의 이 높이 치수를 맞춰주면서 가공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1번 면과 2번 면을 중심으로 양쪽에 고정을 시켜주고 5번 면을 가공을 합니다. 다시 뒤집어서 6번 면을 가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6번 면을 다시 세워서 바닥으로 가게 해서 바닥에 고정시키고 3번 면과 4번 면을 측면으로 고정을 시켜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 면을 다시 가공을 합니다. 이때 5번과 6번 사이의 치수까지 맞춰주는 방법을 사용을 해서 가공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가공을 하게 되면은 총 9번의 절삭 가공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면은 육면체의 정확한 직각도를 맞춰주고 치수까지 완벽하게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육면의 가공과 직각 가공이 끝나면 이제 공작물의 원점을 세팅하고 그 다음 공구 길이를 보정시키고 공구 지름을 보정합니다. 자, 이 부분은 별도로 가공 실기 강좌를 할 때 따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처음에 가공은 일단은 제일 먼저 이 3D 가공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3D 가공을 한 다음에 2D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공작물 가공을 완성을 시켜서 제출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는 2D 평면 가공을 어떻게 하는지 그 순서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에서는 소재를 알루미늄 직각 육면체로 지급을 해줍니다. 그런데 치수가 두께는 30이고요. 가로 세로는 7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가로의 치수가 70이고요. 세로의 치수가 70입니다. 근데 두께는 29로 되어 있죠. 그렇다면은 높이가 1mm가 남게 되죠. 이 1mm를 절삭을 해서 치수를 맞춰 주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윗부분에 이러한 가공된 면이 있으면은 정확하게 고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일 먼저 2D를 가공하기 전에 이 면이 홈이 없는 3D 가공을 먼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D 가공을 먼저 해주고 난 다음에 2D 가공을 합니다. 이 2D 가공을 할 때 여기에 있는 높이, 다시 말해서 두께를 맞춰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해주는 거는 센터 드릴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센터 드릴이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있는 드릴 구멍이나 탭 구멍의 중심점을 가공해 주는 것이 센터 드릴입니다. 그 다음 드릴 가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드릴 구멍을 또 작업을 해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윤곽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두날 엔드밀을 사용해서 윤곽 가공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는 안쪽에 있는 이 포켓 부분을 가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 마지막으로 탭이 있는 부분에 탭 가공을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제일 먼저 이러한 탭 부분이나 드릴이 있는 부분
여기에 센터 부분을 센터 드릴로 먼저 가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드릴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 드릴 가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 밖에 있는 외곽에 윤곽 가공을 합니다. 윤곽 가공을 한 다음에 안쪽에 있는 이 포켓 가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포켓 가공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탭 가공을 해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쪽에 있는 이 모서리들의 거스러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못따기 가공을 해주는데요.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기사에서는 별도로 못따기 가공을 하라는 지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스러미가 심하게 있는 경우에는 감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작업으로 면치해서 이 모서리에 거스러미를 제거를 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고요. 가공하는 순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 드릴 것은 가공을 할 때 이 면을 페이스밀을 준비를 해서 갖춰져 있다면은 한 번에 이렇게 페이스밀 처리를 하면은 면 가공하기가 쉬운데 혹시 시험장에 페이스밀이 없는 경우에는 엔드밀을 사용을 해서 이 면의 높이를 맞춰 주어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어떠한 방법으로 가공을 해 주어야 되냐면 이 모서리를 처음에 움직이는 모서리, 다음에 마지막에 움직이는 모서리, 이 부분은 엔드밀이 약 3분의 2 정도가 걸쳐져 있도록 해서 이렇게 절삭을 해 주어야 끝부분이 깔끔하게 절삭이 됩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